셀카가 SNS 세계를 점령하면서 핸드폰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셀카를 찍을 때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카메라가 왼쪽 구석에 있으면 셀카를 찍는 사람이 얼굴 각도와 카메라가 같은 선에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천재적이죠? 이렇게 하면 사진이 더 잘 나오고 자연스러워 보여서 찍는 사람의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대부분의 핸드폰 후면 카메라는 왼쪽에 있습니다. 왼손잡이분들께는 죄송해요. 다수의 오른손잡이를 위해 이렇게 고안되었습니다. 모두가 에베레스트 산에만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하와이의 마우나케아입니다. 바닥에서 정상까지 10km가 넘는데요. 마우나케아가 가장 높은 산이 되지 못한 이유는 산의 대부분이 물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달보다 더 넓어요. 달의 지름은 3,400km가 넘는 반면 호주는 나라의 끝에서 끝까지 너비가 거의 4,000km입니다. 호주가 더 넓기는 하지만 육지 면적을 따지면 달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3,8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거든요. 휴, 정말 크네요. 치즈 같은 구멍도 많고요. 아나티데포비아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오리나 거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 두려워하는 공포증입니다. 오리나 거위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심지어는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감시당하는 기분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죠. 이 공포증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이든 두려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화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오리라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꽥소리가 오겠어요. 까마귀는 사람들의 얼굴을 아주 잘 알아보고 심지어 오랫동안 사람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까마귀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겠어요. 원한을 품은 까마귀와는 마주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까마귀가 어떤 까마귀인지를 쉽게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괴롭히지는 말고 손만 흔들어주세요. 중앙아메리카의 요로시에는 생선의 비라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매년 5월이나 6월에는 폭우가 마을을 휩쓸고 다니면서 거리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떼를 남깁니다. 이 현상은 용오름이나 물토네이도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물고기를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죠. 무료 해산물 배송인가요? 아, 좋아요. 빛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광자는 태양의 중심에서 표면까지 이동하는데 수천 년, 어쩌면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표면에 닿으면 인간의 눈에 도달하는데 평균 8분 20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햇빛은 인류 자체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뜻이에요. 영어에는 thus로 끝나는 단어가 4개뿐입니다. 엄청난, 끔찍한, 놀랄만한, 위험한. 제 성적 얘기인가요? 포크 위의 스파게티 한 가닥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스파게토라고 해요. 이탈리아어에서 복수형은 단어가 I로 끝나고 단수형은 O로 끝납니다. 모든 유형의 단어에 적용돼요. 그러니까 뇨끼 대신 뇨꼬, 페투치니 대신 페투치노, 맛의 선물 상자 같은 라비올로라고 할 수 있겠죠. 우연히 사과, 복숭아, 배에 붙은 과일 스티커 중 하나를 드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먹어도 되니까요. 그렇다고 식용이란 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스티커는 그냥 여러분의 몸을 떠날 거예요. 이 스티커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FDA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과일을 먹기 전에는 과일을 씻고 스티커를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돌고래는 각각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친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돌고래가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궁금하네요. 프랭크, 봐! 저 털없는 원숭이들이 다시 물속으로 돌아왔어. 히히! 저먼 초콜릿 케이크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름은 독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케이크는 1852년에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든 미국인 제빵사 세뮤얼 저먼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에펠탑은 여름에 열 팽창으로 인해 15cm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더운 날 동안 철이 열을 받으면 입자가 팽창하면서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되죠. 태양계의 두 행성은 다른 행성과 반대로 회전합니다. 금성과 천왕성이 뒤로 회전하는 행성이에요. 또한 금성은 지구 기준으로 243일마다 자전을 마치는데요. 태양계에서 가장 긴 하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퍼핀에게는 퍼플링이라는 귀여운 이름이 있습니다. 아기 퍼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부모 퍼핀은 한 번에 약 10마리의 물고기를 부리로 옮기죠.
우리가 자는 동안 어떤 냄새도 맡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말 나쁘거나 강력한 냄새도요. 우리의 미각과 후각은 비행하는 동안 20에서 50% 정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내식이 항상 종이 맛이 나거나 너무 짠 맛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저 항공사들의 비겁한 변명으로 들리네요. 어떤 시계 광고를 보든 시계판의 시간은 항상 10시 10분일 겁니다. 바로 그 각도의 긍정적인 효과 때문이죠. 마치 미소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시계의 상표명은 12시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영단어 스튜어디스는 키보드의 왼쪽으로만 칠 수 있는 가장 긴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는 더 이상 많이 사용되지 않죠. 요즘은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부르잖아요. 어이 거기라고 부르는 바보들은 보통 비행 도중에 비행기에서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가장 긴 영어 단어는 189,819라는 엄청난 글자 수를 자랑합니다. 그 철자를 다 쓰지는 않겠지만 타이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큰 단백질의 전체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크게 읽는다면 3시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간식을 좀 먹고 자리를 잡으시죠. 영상이 꽤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6글자인 유노이아라는 영단어는 모음 5개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짧은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생각 또는 좋은 마음이란 뜻이죠. 요즘 의학 분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만약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다면 파라유노이아가 됩니다. 이건 뻥이에요. 유리공은 고무공보다 더 높게 튈 수 있습니다. 고무공은 표면에 부딪히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기 전에 변형이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유리공은 전혀 압축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튀어오를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캥거루는 뒤로 걸을 수 없습니다. 긴 발과 무거운 꼬리 때문에 앞으로든 뒤로든 걸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민첩성 덕분에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큰 근육질 꼬리 때문에 뒤로 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폴짝폴짝 뛰어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생명체는 오랫동안 짝을 찾아온 고래입니다. 연구원들은 수십 년 전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래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고래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미지의 고래는 태평양의 다른 고래들이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외로운 고래라고 불립니다. 슬프네요. 한편 금조는 듣는 거의 모든 소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톱소리까지요? 호주의 금조는 다른 새뿐만 아니라 코알라나 개처럼 다른 동물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인간과 사는 금조는 자동차 경보기, 트럭, 전기톱과 같은 인공적인 소리를 모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북반구는 세계 인구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왜 이렇게 붐비나 했네요. 쿠거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80개 이상의 이름이 있다고 해요. 퓨마, 산사자, 팬서 등등 모두 같은 동물이에요. 보브캣, 스라소니, 제규어, 표범과는 혼동하지 마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팔꿈치를 핥지 못합니다. 팔 길이와 관절의 유연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하죠. 팔꿈치는 닿을 수 없을 정도로 팔의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기다릴게요. 끝났습니다.